아이고. 자, 그럼 이어서 비즈니스 모델 요소 이제 네 번째 요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요, 고객과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것도 한번 장표를 열어서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주는 어떤 그 장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릴 장표인데요. 지금은 요 네 번째, 이제 고객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관계, 고객 관계. 마케팅 채널이 아닌데, 바꿀게요. 바꿔야 되겠다. 고객 관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관계. 자, 고객 관계는 조금 더 구체화해서 한 세 가지의 사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색다른 사례죠. 일단 고객 관계 첫 번째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객과 지속적인 교류 및 소통을 만들 수 있도록 뭘 해요? 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펜. 한마디로 진정한 그룹을, 무리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뭐 컨설팅도 꽤 오래 했지만 예전에 제가 컨설팅을 할 때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컨설팅을 하다 보면 저보다 훨씬 고수들이 많아요. 컨설팅을 받는 사람들도. 근데 그 중에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생각했던 분이 바로 이 카센터를 하려고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저를 찾아왔냐면요. 저한테 딱 오더니 딱 한 얘기 하더라고요. 카센터를 하나 구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저를 그때 컨설팅을 받으러 올 때 뭐를 목표로 온 거냐면, 카센터를 차리기 위한 입지 개발을 요청하러 온 거예요. 입지 개발. 그러니까 자리를 하나 잡아주라고. 근데 이분이 어떤 자리를 원했냐면, 일단은 차들이 많이 다니는 거? 이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 공터가 넓은 카센터를 얻어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차 대수가 많이 있는. 그러니까 한두 대 될 수 있는, 보통 카센터를 보면 길거리에, 차가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있는데 주차 대수 해봤자 한 두세 대, 세네 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뭐죠? 이거 크레인 들어올리는 거, 차 들어올리는 그런 기계 한두 대 있고, 그래서 고치니까. 그리고 이제 시설 설비들이 있는데, 이분은 요청한 게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일단 차가 10대, 20대씩 앞에 주차할 수 있어야 되고, 공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설이 이때 장사는 안 돼도 된다. 거꾸로 장사가 안 돼서 망할 정도로 내놓은 가게지만 설비만 돼 있는 데 있으면 찾아줘라. 이거 어렵은데 어려운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게 많이. 그래서 제가 일산 그 성석동인가 이쪽에 그 폐차장도 많고 하는데 그쪽에 그런 어떤 카센터가 하나 나온 게 있어가지고 구해드렸는데, 이분이 왜 그런 자리를 택했냐면 카센터를 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준비했던 게 바로 이 단종된 스포티지 동호회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포티지인데 단종이 된 거. 옛날 각 스포티지라 그래요. 이거가 단종이 된 그 제품, 그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든 거야. 왜? 단종이 됐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예. 부품 구하기도 힘들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을 교류할 필요도 있으니까, 카페를 만들어서, 단종된 동호회를 만들어서, 뭐, 어떻게 보면,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부품들을 한꺼번에 구매도 하고, 왜냐면, 이제 단종이 됐는데, 또 이렇게 오래된 차들은 또 부품이 서로서로 나가잖아요. 근데 그걸 끝까지 타는 사람도 있어. 저도 지금 2000년 초반에 에로 시작하는 현대차 있죠? 예. 쿠로, 다음 대자가 쿠자야. 이런 클래식카를 제가 하나 타는데, 이거, 다른 차도 있지만, 예, 그 차를 제가 버리기가 싫더라고요. 팔면은 지금 50만 원도 안 나와. 근데,
저도 그래요. 이런 차들 그 어떤 동호회는 아닌데 그 부품들이 있으면 일단 사놓고 봐요. 왜? 언제 망가질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 구하기 힘드니까 사놓고 보는데 그런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회원수들이 모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차로 따졌을 때 200대 정도가 됐을 때 저를 찾아온 거예요. 아, 이 정도 되면 이제 카센터 하나 차려도 되겠다. 왜? 아, 동호회 모임을 하려면 조금 공터도 있고 넓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그 티코 있죠, 티코. 국민차 티코. 예. 그거 동호회에 있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그분들 보면 토요일 날 일요일마다 한꺼번에 일렬로 서가지고 저기 경춘가도도 갔다 오고 그래요. 깃발 꽂고 쫙 똑같은 차들이. 야, 조그만 것들이. 난 저거 뭐 하는 것들인가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동호회를 만든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뭔가 수익 모델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네이버에 들어가 보시면 일단 쳐볼까? 네이버닷컴 이 네이버에 들어가 있어서 이 카페를 들어가 보시면 이 카페 중에 이 공유자 이 저기 회원 수가 10,000명만 넘잖아요. 웬만한 사업들은 그냥 찾아도 돼요. 이 하퍼스폰 아시죠? 이거 저기 그 싼 그 도매가 폰들 하는 이런 카페들 20, 30만 명 이 정도면 이거는 기업 중견 기업이에요. 여기서 물건을 팔기 시작해봐요. 장난 아니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런 카페 여기 나와 있지만 이 얘기하다 넘어갔는데 이 팬더믹을 만드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카페 회원 내 제품과 연관된 고객들을 모아놓은 거 이걸 창업하기 위해서는 잡아놓은 고기라고 그러거든요. 이 잡아놓은 고기를 만든다는 거 이거 나쁘게 표현하면 좀 뭐 나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 강제로 뭐 사업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꾸로 그분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계속만 해준다면 그거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그 BTS 왜 떴어요? 여기 나와 있지만 아미 때문에 뜬 거 아니에요, 아미. 아미가 뭐예요? 예, BTS 팬클럽이에요. 근데 이 BTS 팬클럽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아세요? 바로 카페나 블로그로 뭉쳐서 생긴 SNS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팬카페들이에요. 얘네들 때문에 이분들 때문에라 그래야 되겠네. 이분들 때문에 한국의 조그마한 청년들이 모여서 방시혁이라는 프로듀서가 모여서 만든 이름도 없던 회사가 세계적인 탑그룹을 만들어낸 원동력이 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 예, 잡아놓은 고기부터 만들어라. 이게 핵심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또 그 오토바이족들이 타는 그 심장 소리를 낸다 그러죠. 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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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타는 거 그리고 그죠? 벌스트시에서 타는 거. 네,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HOG라고 호구라고 뭐 할리 데이비슨 어쩌고 저쩌고 그룹이에요. 예. 이 그룹을 만들므로 해서 그래서 이 그룹을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이 그룹에 한번 들어오면 그 평생 안 나간다는 그룹이래요. 저도 오토바이에 빠지면 그렇게 되나 싶은 생각 드는데 여하튼 할리 데이비슨이나 대기업들도요. 요즘에 보면 팬더믹 아니면 팬을 만드는 거를 가장 내 사업의 안정한 경영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첫 번째 팬더믹을 만드는 거 아니면 동호회를 만드는 거 이게 첫 번째다라는 겁니다. 고객관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그렇죠. 내가 만들 시간이 없으면 거꾸로 만들어진 동호회가 없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내 사업과 연관된 동호회를 찾아보고 그 동호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씁니다. 정말 사업가들은 1단계는 지금처럼 팬데믹을 만드는 거예요. 잡아놓은 고기를 만드는 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더 상수는 잡아놓은 잡아놓은 고기를 모아놓은 어떤 무리가 있으면 그 무리를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 내 거로 만드는 전략을 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사업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은 궁금하면 나중에 오프라인 시간에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질문을 해주시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것도 설명하면 거의 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여하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팬데믹을 만드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고객 관계 중에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고객을 차별 대우하라는 거예요. 고객을 차별 대우해라. 어떻게? 특정 고객한테만 특별한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프로모션을 전개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것 중에 가장 만연된 사례가 뭐예요? 바로 백화점 같은 겁니다. 백화점은 뭘 만들어요? VIP, VVIP 그래가지고 한 달에 뭐 1,000만 원, 2천만 원씩 고정적으로 쓰는 고객들과는 특별 관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신제품이 나오면 런칭 행사에 초청장을 보내서 참여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더 럭셔리하게 뭐 어떤 뷔페 상품권 같은 거를 보내준다거나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기존 고객과는 다른 서비스들을 행하는 거. 이런 것들은 카드사들도 많아요. 그죠? 카드사들도 아주 플래티넘 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공항에 VVIP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준다거나 아니면 이 2번 정도 1년에 3번 정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 특별한 혜택을 특정한 고객에게 줌으로써 고객 관계를 유지해가는 거. 아시겠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충성 고객으로 만들고 내 제품을 계속적으로 사면서도 자기의 프라이드라든가 자기의 어떤 니즈들을 계속 해결해 줄 수 있게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 차별화를 해야 돼요. 특정 고객을 차별화하거나 아니면 단골 고객들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VIP, VVIP 카드를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경품 행사에 초대하거나 신제품 행사에 초대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특별한 행사나 아니면 이벤트를 특별한 고객에게 해주는 것.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 브랜드의 색깔도 정해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백화점같이 고급스럽고 명품같이 고급스러운 제품들은 어떻게 돼요? VVIP 마케팅을 더 전개해야 되고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거꾸로 예를 들면 내가 순댓국집을 해. 순댓국집에 VVIP를 두는 게 좋을까요?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본인들 그 사업에 맞는 타겟 고객층에 맞는 행사들을 전개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순댓국집의 주요 고객들은 누굴까요? 주요 고객은 뭐 해장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거꾸로 어제 술 먹은 사람들이 술 먹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셔서 해장을 한다 그럴 때는 뭘 어떻게 더 준다든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거꾸로 거기에 알코올 분석기를 넣을까? 그래서 술 먹고 오신 분들은 50% 할인. 어때?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마케팅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고객 관계예요.
아시겠죠? 타겟팅.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타겟팅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어떤 그 프로모션을 고객 관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차별화 요소로 가져갈 수 있다. 아시겠죠? 이거랑 완전 다른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펜을 만드는 거고요. 이거는 특정한 고객에게 특별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 브랜드 컨셉을 점점 구축해 나가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요. 세 번째로 넘어가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 위에 있는 거랑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요. 1번에 대한 어떤 그 고객 관계는 뭐예요? 펜을 만들고, 그리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잡아놓은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요 밑에 거는 뭐냐면, 잡아놓은 고기를 만들기 전에 하는 행동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아리를 만들기 전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충성 고객이라고 표현했는데 한마디로 다른 데로 도망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고객 관계들. 이런 것들 중에 제일 큰 게 바로 뭐예요? 마일리지예요. 마일리지. 아시겠죠? 근데 이 마일리지도 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일리지 말고요. 경품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마일리지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보통 상품권도 반영이 되잖아요. 반영이 되면 20%는 회수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안 쓴다는 거야. 그 뭐야? 빚인데도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마일리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일리지를 조금 더 크게 이 초보 창업자들은 공격적으로 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왜? 이 마일리지를 안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 마일리지는 뭐예요?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마일리지 제도 또는 누적 매출 제도. 예, 누적 매출.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몇 번 구매를 해서 10만 원이 넘는다. 그럼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출과 관련된 부분도 괜찮고요. 티켓을 줄 수도 있고 또 스티커를 붙일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이런 그 누적할 수 있는 매출을 계속 늘려가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모션, 그 고객 관계 이벤트를 전개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뭐가 있어요? 기간을 정할 수도 있어요. 여기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거죠. 약정 고객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통신사 2년에 한 번씩 안 바꾸면 그 바보다. 라는 표현도 쓰는데, 저는 왜 그런 걸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하나만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바꿔야지. 저는 지금 거의 20년 동안 하나만 쓰는 것 같아요. 바보죠? 여하튼 이렇게 약정을 통해서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충성 고객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충성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넣는 게 바로 어디다? 예, 바로 고객 관계. 예, 이 네 번째 사항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잊어버리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예, 맞습니다. 고객 세분화. 고객 세분화 뭐예요? 고객을 바꿔라예요. 고객을 바꿔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할머니가 쓰던 제품을 할아버지한테 한번 팔아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 예. 아기가 쓰던 제품을 여성이 쓰게 하려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와 제품 용역을 재화를 바꾸는 것. 그 아이디어를 내는 게 첫 번째. 고객 세분화. 두 번째 뭐예요? 가치 창출. 그러면 그 고객들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그 고객들의 어떤 색다른 니즈가 있고 그 니즈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제품과 서비스가 바뀌어야 될지를 적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묶여가야 돼. 아시겠죠? 두 개는 묶여가는 겁니다. 고객 세분화 묶여가야 되고 또 고객 세분화에 따른 가치 창출은 같이 묶여가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이 나와야지만 그 니즈가 파악이 될 거고 그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게 바로 가치 창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새로운 거다. 가치 창출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가치가 창출이 되고 고객이 세분화되고 가치가 창출이 됐다? 그럼 뭐예요? 이거를 아이템 패키지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도 적어놔야지. 아이템 패키지. 이게 뭐예요? 고객 플러스 가치 모델이 합쳐진 제품, 서비스를 뭐라 그래요? 아이템 패키지라고 표현합니다. 아이템 패키지. 이렇게 표현해줄게요. 아이템 패키지는 뭐다? 고객과 가치 모델이 합쳐진 결과물, 제품과 서비스 결과물을 바로 아이템 패키지.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1번, 2번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죠? 유통 채널. 그렇습니다. 자, 유통 채널은 뭐라 그랬죠? 프로모션, 그 고객, 타겟팅한 고객이나 그 제품의 프로모션 컨셉을 정하는 거고요. 플러스 뭐다? 컨셉과 어떻게 해요? 정해진 컨셉을 고객에게 전달할 매체를 차별화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바로 유통 채널 또는 마케팅 채널이다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세 번째, 요게 이제 세 번째죠. 유통 채널은 뭐다? 프로모션 컨셉과, 그쵸? 누구를 대상으로 한 그 새로운 차별화된 고객 세분화한 타겟팅한 그 포지셔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어떤 프로모션으로 그 이미지나 기능이나 이런 걸 어떤 걸 강조할 건지 그 컨셉을 정하고 그 컨셉을 고객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차별화하는 거. 근데 이 매체를 차별화할 때 요즘에 가장 뜨는 거는 최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매체는 뭐다? 온라인 또는 인터넷 또는 소셜 이쪽입니다. 아시겠죠? 이쪽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만든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이런 매체들은 필수 매체들은 꼭 사업 모델에 들어가 줘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가 지나가면 네 번째 요소가 바로 뭐다? 고객 관계다. 고객 관계다. 네, 고객 관계. 고객 관계는 한마디로 충성 고객, 그렇죠? 또는 이탈 방지를 위한 뭐다? 예, 그 기업의 어떻게 보면 행위를 나타내는 거, 차별화 요소, 행위 차별화 요소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뭘로?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동호회 또는 팬더믹을 만들어라. 그죠? 팬더믹을 만들 아이디어를 차별화시켜라. 이거고요. 그죠?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 특정한 고객에게, 이 특정한 고객은 어떻게 돼요? 예, 목표 고객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특정한 고객층들에게, 그러니까 내 제품과 내 서비스의 주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뭐를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차별화 프로모션 차별화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특정한 고객에게 특별한 혜택, 프로모션 차별화를 줘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탈 방지를 위한 차별화가, 프로모션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탈 방지를 위한 프로모션 차별화. 그래서 이거는 뭐 마일리지라든가 아니면 약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 고객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비즈니스 모델 9블록 중에 4가지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어서 예, 이제 5가지, 5번째 비즈니스 모델 9블록의 다섯 번째 요소를 또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교육 언제인지 꼭 기억해 두시고, 예, 오프라인 때는 또 대면 수업 때는 대면 수업 꼭 참석해 주시고요. 대면 수업 때는 예,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다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건강 조심하십시오.